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일단은 역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유체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점성과 속도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공부했던 전단 탄성 계소 시어 모듈러스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체가 전단 응력 시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전단 변형 시어 스트레인이 발생하는데요. 그 계수를 시어 모듈러스 S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 스트레스가 유체에 작용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유체의 모양이 계속 변하게 되겠죠. 이건 미소 시간 dt가 지났을 때 미소 전단 변형 DE가 생기는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체가 시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변에 있는 스트레인의 시간 변화율을 shear rate, 전단율이라 부르고요. shear rate에 곱해진 비례상수 이타를 viscosity coefficient, 점성 계수라 부릅니다. 이 점성 계수가 클수록 같은 전단력에도 찌그러짐이 느린 느낌상 끈적한 정도가 큰 거죠. 단위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의 단위가 파스칼이기 때문에 점성 계수의 단위는 여기에 시간 차원이 하나 곱해져서 파스칼 세컨드가 되겠죠. 이제 유체가 가지는 시어 레이트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체의 시어 스트레스 시그마가 작용하면 미소 시간 dt 동안에 전단 변형 d 입실론이 생깁니다. 이 말은 유체의 각 지점이 높이에 따라서 속도 차가 생긴다는 뜻이 되죠. y축 높이 차를 델타 y로 두고요. 각 지점에서 x축 방향을 향하는 속력을 vx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dt 시간 간격 동안 두 지점이 만드는 x축 방향의 간격은 두 지점의 속도차 델타 v에 시간 간격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서 간격을 델타와 d로 구분한 거는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충분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로 간격 dx는 스트레인의 각도인 입실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입실론의 시간 변화율이 바로 x축 방향 속력의 y축 기울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유체의 전단율 shear rate이 의미하는 건 속도의 공간적 기울기인 거죠. 여기서 축을 일반화시켜서 작용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좌표 첨자를 전부 ij로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논리는 어떤 축이냐와 관계없기 때문에 shear rate이랑 velocity gradient의 관계를 이렇게 일반화된 좌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와 시어 레이스 사이의 관계도 일반화된 좌표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시어 레이스는 두 방향의 각도 변화를 합한 거기 때문에 시어 스트레스 역시 이렇게 velocity gradient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체가 수직응력, 노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체에서는 노멀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노멀 스트레인이 생기죠. 그리고 점성이 없는 유체라면 스트레스의 대각성분은 유체의 압력이 됩니다. 일반적인 유체의 반응은 여기에 점성 효과를 더해야 하는데요. 노멀 스트레인에 대한 점성은 시어 스트레인에 대한 점성 관계식을 확장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노멀 스트레인에 대한 점성을 이렇게 쓰면 유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임의의 좌표 첨자 ij로 일반화시켜서 쓸 수 있게 되죠. 물론 여기에 최적 점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좀 더 정확한 수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레벨 3에서는 이 정도로만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노멀 스트레인의 시간 변화율인 스트레인 레이트의 의미도 살펴봐야겠죠. 이건 유체의 수직 팽창 속도가 위치마다 차이가 있다는 뜻인데요. 두 지점의 공간적 간격을 델타 x라고 하면 두 지점의 속력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두 지점은 미소시간 dt만큼의 시간이 흐르면 간격이 델타 v dt만큼 변하게 되는데요. 이 값은 원래 길이 델타 x에 미소 스트레인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똑같이 스트레인 레이스를 속력의 공간적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미분하게 될 공간좌표가 같은 방향이란 것만 차이가 있죠.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유체의 반응을 모든 성분에 대한 스트레인 레이스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인 레이스는 velocity gradient로도 표현할 수 있죠. 이걸 행렬로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체의 압력은 대각성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점성항은 유체의 부피 팽창에 영향을 주는 꼴이죠. 물론 부피 팽창에는 이렇게 정의된 점성만 관여하는 건 아닌데요. 좀 더 일반적인 모델은 레벨 4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점성 계수는 velocity gradient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를 의미하죠. 먼저 모든 변형에 대해서 거의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유체, 즉 점성 계수가 스트레스에 따라서 거의 변하지 않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 부릅니다.
우리 주변의 물이나 공기, 기름과 같은 물질은 대체적으로 점성 계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뉴턴 유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강해질수록 점성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유체도 있는데요. 점성이 커지는 유체는 shear thickening fluid, 전단 농후 유체라 부르고요. 점성이 작아지는 유체는 shear thinning fluid, 전단 희박 유체라 부릅니다. 시어 시크닝의 대표적인 예는 녹말인데요. 강한 힘을 줄수록 높은 점성, 즉 거의 고체처럼 행동하는 물질이죠. 또 시어 시닝의 대표적인 예는 페인트와 같은 고분자 용액들인데요. 강한 힘을 줄수록 점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페인트 붓에 묻혀 있을 때는 고체처럼 있다가도 벽에 칠하면 점성이 작은 물처럼 벽에 묻어버리는 물질이죠. 그리고 쉬어 시닝의 극단적인 형태로 힘이 약하게 작용했을 때는 고체처럼 행동하다가 항복 응력을 넘으면 점성을 가진 유체처럼 행동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빙언 플라스틱이라 부르는데요. 치약이나 마요네즈 같이 외력이 약하면 고체같이 행동했다가 나이프나 칫솔로 강하게 누르면 액체같이 행동하는 물질들이죠. 또 점성 계수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인데요. 실제로 압력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온도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의존합니다. 그것도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의존성이 조금 다른데요. 정확한 의존 관계를 역학적으로 계산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그래프를 설명할 만한 경험적인 식은 있습니다. 액체는 안드로이드식, 기체는 서더랜드식이라 부르죠. 정밀하게 유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간 응집력이 감소합니다. 액체 점성은 이 응집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이 보통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기체는 액체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응집력이 감소하는 효과는 점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요. 오히려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 사이의 운동량 교환, 즉 상호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점성이 있는 유체를 제대로 다루려면 유체가 있는 특정 공간에서 미소질량체의 속도를 기술해야 합니다. 공간에 대한 속도 벡터 함수를 우리는 속도장이라 부르는데요. 레벨 3에서는 공간에 나타나는 속도 벡터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steady flow, 정상 흐름만 다룰 겁니다. 이때 유체의 한 지점에 있는 미소 부피를 잡았을 때 이 지점의 속도장이 이런 식으로 발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지점의 밀도 로는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게 될 건데요. 이걸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지점의 시간에 따른 질량 변화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질량 변화는 이 부피를 감싸는 면을 빠져나가는 질량의 양이 될 건데요. 부피를 감싸는 면의 미소 면적 벡터를 dA라고 두면 여기에 속도 벡터를 내적한 값이 바로 면을 통해 빠져나가는 물리량이 되기 때문에 부피를 감싸는 면 전체에서 빠져나가는 질량은 이걸 패적분하면 되겠죠. 여기서 사용한 밀도는 표면에서 빠져나가는 질량이기 때문에 표면 위치에서의 밀도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부피 속에 있는 질량의 변화율은 이 부피를 완전히 감싸는 면을 빠져나가는 질량의 양이라 쓸 수 있죠. 우리가 잡은 부피는 무한히 작을 때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피 내부의 위치와 표면 위치를 동일한 좌표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이 식의 발산 정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관계는 어떤 부피를 잡더라도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적분 내부의 식이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식을 Continuity Equation, 연속 방정식이라 부르죠. 이 연속 방정식은 전체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보여주는 상당히 직관적인 방정식이죠. 특정 지점에서 속도장의 다이버전스가 있다면 당연히 이 지점의 밀도가 줄어들 거니까요. 연속 방정식은 보통 한쪽의 항을 몰아서 많이 표현합니다. 이 식에서 사용된 로는 지금은 질량에 대한 밀도지만 전자기학에서는 전하량에 대한 밀도로 똑같은 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 연속 방정식이 전하량 보존에 관한 식이 되는 거겠죠. 자, 만약에 유체가 스트레스에 대한 부피 변화가 없는 비압축성 유체라면 밀도는 모든 곳에서 일정한 값이 됩니다. 이걸 속도장으로 표현한다면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속도의 다이버전스가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건 유체 공간에 나타나는 속도장이 모든 곳에서 들어온 만큼 나가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벡터장의 발산이 0이 된다면 그 벡터장은 어떤 벡터의 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임의의 벡터 A는 보통 포텐셜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는 물리량인데요. 레벨 3에서는 이 물리량을 일반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한 축 방향의 움직임이 없는 2차원 유동에서의 의미만 다룰 겁니다. 비압축성 유체의 2차원 유동은 속도장을 결정할 벡터 포텐셜 A를 좀 더 간단하게 정할 수 있는데요. 속도의 지축 성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텐셜의 XY 성분을 모두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성분을 2차원 유동의 스트림 펑션, 유동 함수라 부르죠. 그러면 비압축성 2차원 유동에서는 스트림 펑션이라는 스칼라 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공간의 속도장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스트림 펑션을 전미분해 보겠습니다. 스트림 펑션이 일정한 지점을 추적했을 때 이 지점이 만드는 자취의 기울기가 정확히 해당 지점의 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즉 스트림 펑션이 일정한 지점은 유체의 속도를 이은 선이 되기 때문에 스트림 라인, 유선이 되는 거죠. 간단한 예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격이 h만큼 떨어진 두 판이 있고 아래판을 기준으로 위판이 v의 속력으로 상대 운동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을 x축, 위쪽 방향을 y축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두 판 사이에는 점성이 이타인 유체를 채우겠습니다. 예제로 다루는 유체는 모든 상황에서 이 점성이 바뀌지 않는 뉴턴 유체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면과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유체는 면과 함께 움직일 거고요. 두 면 사이에 있는 유체는 점성에 의해서 적당한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속도장이 변하지 않는 정상 흐름만 다룰 거고요. 또 지금 세팅된 물리적 상황이 x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장은 온전히 y좌표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유체가 받는 시어 스트레스는 온전히 x축 방향 속력의 y방향의 기울기만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유체에 작용하는 다른 외력이 없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스트레스 역시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크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에 경계 조건을 대입해서 속도의 x축 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어 스트레스도 계산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위쪽 판을 아래쪽 판에 비해서 v의 상대 속도로 운동시킬 때 점성이 있는 유체는 이렇게 선형적인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되면서 점성에 비례하는 시어 스트레스도 생기게 되겠죠. 이 스트레스는 위쪽 판의 입장에서는 마찰력과 같은 항력이 됩니다. 이제 속도장을 구했으니까 유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속도장을 만드는 스트림 펑션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스트림 펑션의 값이 일정한 선은 y값이 일정한 상수함수들이고 이것이 스트림 라인, 유선이 되는 거죠. 이 유선은 앞에서 얻었던 속도장을 연속적으로 이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림 펑션의 의미는 레벨 4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식의 형태를 한번 잘 보면 하나의 유선을 따르는 dy 두께의 미소 유체선의 속도를 곱한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을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단위 시간당 적분 구간 내부를 통과하는 양이 됩니다. 따라서 스트림 펑션의 적분상수를 원점에서 0으로 잡으면 이 값은 원점에서 y좌표까지 흐르는 단위 시간당 유량이 됩니다. 이걸로 두 판 사이에 흐르는 유체 단위 시간당 흐르는 양도 구할 수 있고 이 값을 유체 폭으로 나눠서 평균 속력도 구할 수 있죠. 이번에는 연직 방향으로 놓여있는 관 속에 점성이 이타인 유체를 채운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유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g만큼의 중력장을 느끼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속하게 될 건데요. 만약에 유체에 점성이 없었다면 모든 위치에서 g만큼의 가속도로 자유낙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점성이 있기 때문에 관이랑 접촉된 부분에서의 속력은 0이 되어야 하고요. 낙하 속력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물리적 상황은 중심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중심을 원점으로 두고 수평 방향 오른쪽을 x축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관의 절반 폭을 h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속도장은 y축 성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유선은 y축에 평행한 선으로 형성되겠죠. 그리고 유체 흐름이 정상 상태라면 모든 지점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중력이라는 외력이 작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로 간격이 dx인 임의의 영역을 잡았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와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야 하죠. 여기서 시어 스트레스 XY는 임의의 영역에서 오른쪽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부호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시어 스트레스의 X방향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칭성에 의해서 중심의 시어 스트레스가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시어 스트레스를 완전히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스트레스가 속도의 X방향 기울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식을 적분할 건데요. 관의 양 끝에서 유체의 속도가 0이라는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속도 역시 완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체 내에 생기는 속도장을 그려보면 이렇게 y 방향을 향하고 크기는 중심에서 가장 빠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y 성분이 커지죠. 이건 중심의 왼쪽에서는 시어 스트레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 방향으로 강해지다가 중심의 오른쪽에서는 시어 스트레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쪽 방향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의 양 끝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ρgH의 크기로 가장 강하죠.
이게 관 속에 흐르는 유체에 의해서 관이 아래쪽으로 받게 되는 항력이 됩니다. 이제 속도장을 구했으니까 이 속도장을 만족하는 스트림 펑션도 구해보겠습니다. 편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면 스트림 펑션이 x에 관한 3차 함수 형태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x값이 일정한 직선이 스트림 펑션이 일정한 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선이 처음부터 예상했던 유선이죠. 또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서 관 내부를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유량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관의 폭으로 나눠서 평균 속도의 y 성분을 구할 수도 있죠. 여기서 부호를 음수로 선택한 이유는 속도의 y 성분이 스트림 펑션의 기울기의 음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의 중심에서의 속력이 Vmax로 가장 빠르고요. 평균 속력은 가장 빠른 속력의 3분의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경사면에서 점성이 이타인 유체가 흘러내리는 상황을 다뤄보겠습니다. 경사면의 경사각은 알파고 흐르는 유체의 두께는 h로 두겠습니다. 만약 유체 점성이 없다면 모든 지점에서 똑같은 가속도로 흐를 거고요. 점성이 고려된다면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정력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속도가 같은 층, dy의 높이를 가지는 유체층에 작용하는 힘을 보겠습니다. 먼저 경사면 아래 방향을 x축, 수직 방향을 y축 좌표로 잡으면 미소 유체층의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고 있는 시어 스트레스와 중력은 평형을 이루어야 하죠. 그러면 x축 방향의 평형 관계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미분 형식으로 바꾸면 시어 스트레스가 높이 y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작아지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최상층의 유체가 받고 있는 시어 스트레스가 없다는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적분 상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스트레스와 속도 기울기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유체 높이별 속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유체 높이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층의 속력도 구할 수 있죠. 접촉면에서 멀어질수록 최상층은 더 빠르게 흐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각 유체층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최고점에서 0이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죠. 이건 y축 방향으로 갈수록 유체층의 속도차가 선형적으로 작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접촉면에서 가장 강한 스트레스가 작용하죠. 물론 경사면도 유체 흐름 때문에 이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림 펑션을 계산해보면 유선의 모습과 유체의 평균 속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어 스트레스와 시어 레이트 사이의 비율을 점성으로 정의했었습니다. 스트레인은 노멀 성분과 함께 압력을 포함해서 쓸 수도 있었고요. 시어 스트레인은 velocity gradient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 영역에 대해서 점성이 일정한 유체를 뉴턴 유체라 불렀고요. 레벨 3에서는 뉴턴 유체에 대해서만 연습했었습니다. 또 유체의 흐름을 공간에 표현하기 위해서 속도장 개념을 도입했었고요. 총 질량이 보존됨을 이용해서 연속 방정식도 유도했었습니다. 만약 유체가 비압축성, 즉 밀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속도장의 발산이 0이 되었고요. 속도장은 어떤 벡터의 회전으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이 차원에서 A 벡터의 나머지 차원의 성분을 유동함수로 정의했고요. 유동함수를 미분해서 속도장의 각 성분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동함수가 일정한 선이 바로 유선이 되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